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 드디어 최신 네타 떡밥에 근거하여 검은 수염의 종족의 비밀과 악마의 열매 2개를 먹을 수 있는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버커니어족은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검은 수염만이 특이한 것은 맞지만요. 이거 참 복잡하네요. D21족과 버커니어족은 별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이 D1족이 몇 명 그려졌고 검은 수염의 어머니도 그려졌지만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는 대사가 있는 이상 검은 수염만이 특별하다는 거죠. 결국 역시 D21족 전원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마도 검은 수염만이 특별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크라켄의 피를 이어받았다거나 문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내용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일단 어인의 설정이 그렇잖아요. 그 특징을 가진 녀석이 갑자기 태어난다는 것. 조상 어딘가의 피를 이어받은 녀석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인이나 인어라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는 어인족 검은 수염이 그 몇백 년에 한 번 태어나는 아이였다는 것으로 D21족 안에서 갑자기 태어난 데비 존스의 환생 같은 느낌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것 외에 검은 수염만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역시 태어난 순간 이 시점에 갓벨리의 이곳에서 악마의 열매를 먹게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가 될까요? 검은 수염도 보물상자 안에 갇혀서 배고픔에 그 안에 있던 악마의 열매를 먹어버린다거나 그런 이야기라면 악마의 열매를 2개 먹을 수 있게 되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겠죠. 록스의 과거편은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임에게 전하고 꽃지방에서 마리조아를 함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의 결말은 갓벨리에서 죽게 되죠. 그럼 그렇게 나는 돌아온다고 말했던 록스는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냐고 한다면 오다는 아마 그런 식으로는 그리지 않을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모습과 형태를 바꿔 누군가에게 계승시켜 그 녀석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록스가 이렇게 멋지게 그려지면 그려질수록 검은 수염의 목적이 점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록스의 야망은 D21족인 친아들 검은 수염에게 맡겨지고 검은 수염이 꽃지방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 주도하고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 검은 수염이 꽃지방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이길 계산을 가지고 임님을 멸망시키러 가는 거겠죠. 록스의 야망은 검은 수염에게 계승되는 형태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허의 옥좌에 검은 수염이 앉는 미래밖에 보이지 않네요.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검은 수염이 최종 보스가 아닐까 계속 생각해왔지만 최근에 이미 너무 강하게 그려져서 어쩌면 검은 수염 역시 루피와 같은 포지션에서 임과 함께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루피와는 다른 스타일로 길을 가겠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엘바프의 벽화를 보겠습니다. 그건 검은 수염과 루피의 해적끼리의 1대1 대결 같은 마지막이 아니라 더 악마 같은 녀석과 루피가 싸우게 되는 결말일까요? 그런 의심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록스의 과거편이 그려짐으로써 역시 처음부터 생각했던 대로 그 악마라는 것은 역시 검은 수염이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고쿠가 한 말에 따르면 갓벨리에서 가프와 로저가 록스 해적단을 쓰러뜨리고 찰룡인을 지키기 위해 협력했다고 했죠. 물론 센고쿠는 신뢰할 수 없는 화자이긴 하지만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루피가 로저와 같은 역할을 맡게 될지 궁금해요. 검은 수염이 찰룡인들을 사냥하고 실제로 처형할 때 루피가 나타나서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나도 쟤들 싫어하지만 길거리에서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재밌는 건 이게 도플라밍고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도플라밍고는 자라면서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찰룡인을 증오하게 됐죠. 오로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가족이 사냥당하며 자랐고 나중에 코즈키 가문을 사냥하고 싶어 했죠. 아니, 사냥이라기보다는 복수를 원했죠. 그래서 검은 수염이 찰룡인에게 복수를 원한다는 설정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사실이 밝혀진 후에 이전 챕터들을 다시 보면 검은 수염은 찰룡인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그냥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갈 뿐 그들을 언급한 적이 없죠. 마주친 적도 없고요. 오다 작가는 그가 철룡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도적으로 감춰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네요. 그는 잠자는 거인과도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복수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건 단순히 철룡에 대한 것 이상입니다. 로키포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는 검은 수염이 왕직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직은 갓벨리 사건 이후부터 검은 수염이 차지하기 전까지 하치노스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게 암시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검은 수염이 그냥 벌집섬을 차지하려고 그를 공격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왕직이 록스의 적단을 배신하고 샤키를 세계 정부에 팔아넘겼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이제 검은 수염이 그를 제거한 것이 훨씬 더 말이 되죠. 검은 수염이 복수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물론 흰 수염을 죽인 것도 검은 수염이죠. 그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요. 갓벨리에서 일어났던 일처럼요. 만약 우리가 흰 수염이나 빅맘, 카이도가 록스를 배신하고 그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검은 수염이 어느 정도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할 거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1160화는 전체 시리즈 중 가장 잔인한 챕터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챕터는 철룡인들을 정말 혐오하게 만들죠. 아, 저들을 감옥에 가둬야 할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들은 죽여야 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너무 끔찍해서 투옥조차 정당화될 수 없죠. 오직 죽음만이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검은 수염도 분명히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죠. 루피가 가진 그런 도덕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만약 검은 수염이 정말로 이런 일을 벌인다면 루피가 그를 막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물론 루피는 그를 싫어하고 주먹을 날리겠지만 당신이 말했듯이 루피는 살인하지는 말자. 그냥 얼굴 한 대 치자. 하지만 살인은 안 되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검은 수염이 세계 정부에 가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는 하치노스를 레벨리의 일원인 독립국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게 그의 목표 중 하나죠. 그리고 이것은 철룡인들에게 접근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사람인 척 하다가 미안하지만 사냥 게임 시간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철룡인들에게 보급품을 공급할 새로운 항로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 않았나요? 랍기트가 혁명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보면 그런 식으로 암시된 것 같아요. 혁명군이 철룡인들의 모든 식량 공급원을 차단하고 있으니까요. 현재 커뮤니티의 주요 이론은 검은 수염이 철룡인들이 식량을 얻도록 도울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죠? 철룡인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검은 수염이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요. 그저 떠도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챕터가 끝날 때쯤 이 철룡인들이 여전히 존재할까요?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해서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죽임을 당할까요? 나루토를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나루토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죠. 어떤 가문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한두 명이나 소수의 생존자를 남기면 그들은 증오심을 품고 나중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사스케나 이타치 같은 경우처럼요. 이타치는 좀 다르긴 하네요. 원피스에서는 오로치가 그랬죠. 쿠로즈미 가문을 모두 제거하려다 한 명을 놓쳤고 그 오로치가 20년 동안 와노쿠니를 장악하고 모두를 노예로 만들었죠. 나쁘게 들리지만 한 집단을 제거하려다 한 명을 놓치면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검은 수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데비 일족을 모두 제거하려다 한 명을 놓쳤고 오늘날의 검은 수염을 보세요. 그래서 철룡인들에 관해서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다 작가는 그들이 평범한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한두 명 정도는 죽일 수도 있겠죠. 적어도 검은 수염이 그들을 죽이고 나머지는 도망치는 식으로요. 다만 어떻게 그들을 평범하게 살도록 강요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배에 태워서 다음 섬으로 보내버리는 걸까요? 역시 공백의 100년 시대부터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만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살아야만 해라는 의미의 말이 티치의 어머니가 한 너는 살아야만 해라는 대사가 아닐까요? 따라서 아마 티치 역시 모모노스케,
시라호시, 루피 등과 함께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루피, 시라호시, 티치 3명은 이미 사진을 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훗날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임측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티치가 우연인지 운명인지에 의해 철룡인 인간 사냥 대회의 타깃이 되어버린 것이 갓벨리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티치의 사명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크게 두 가지 루트가 존재할 겁니다. 하나는 루피와 함께 세상을 뒤집는 패턴. 다른 하나는 루피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독자적으로 세계 정부를 멸망시키는 패턴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상 에이스 죽음의 도화선이 된 티치와 루피가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생각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검은 수염 해적단과 밀짚 모자 일당이 최종적으로 같은 목적으로 싸운다는 것도 매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의 신 니카와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리브의 정보를 검은 수염이 손에 넣기도 했는데, 역시 검은 수염이 세계를 손에 넣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아이템으로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들고 싶습니다. 마리조아의 국보는 도플라밍고의 말에 따르면 그때 수술수술 열매를 손에 넣었다면 국보를 이용해 세계의 실권마저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록스의 야망이 세계의 왕이므로 마리조아의 국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아마 야망은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도 역시 엄청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의견들을 모아보았는데요. 항상 여러분들의 분석에 놀라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